양준일이라는 심연에 들어가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아마도 나는 잔잔한 바닷속을 상상했나 보다. 그가 지난해 12월 TV에 슈가맨으로 소환됐을 때 20대의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걸 보고서다. 준일아,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명징하면서도 담담한 이 말에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건 그의 안에서 한바탕 폭풍우와 비바람이 휩쓸고 난 뒤 찾아온 평화였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말이 아니라 결국 누구나 끝은 다 똑같다는 해탈의 의미였다. 나는 존재 자체로 피해만 주는 톡식 웨이스트, 핵폐기물 같은 유독성 폐기물인가? 아니야. 아마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야. 자신이 마음의 문을 붙잡은 채 싸우고 버티기를 반복해 어렵사리 얻은 고유였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스스로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20살 때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양준일 51. 12년간 3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활동한 건 단 3년, 수익은 거의 무일 뿐이었다. 무대에 선 그를 환영하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멸시와 냉대가 친숙했다. 쟤 뭐야 하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 평소에도 그는 집에 숨어 있기를 즐겼다. 가수 일을 접고 14년간 영어 공부방을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쓸모를 찾을 수 없었다. 갓 태어난 아들은 쑥쑥 커갔고 월세 내야 할 날은 꼬박꼬박 돌아왔다. 환영은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숨이나 쉴 곳을 찾아 헤맸으나 실패. 결국 나는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숨통을 쥔 것이다. 초등학교 때 체구도 작고 영어도 못하는 그에게 무작정 덤볐던 백인 친구들의 차별에 그저 서 있을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수그리지 않았다. 젊은 시절 사슴 같던 눈망울이 지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아진 이유였다. 30년 만에 그를 다시 불러낸 대중의 심리엔 칭송과 반가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인기도 인생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것, 또다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었을까? 바닥을 하도 쳐 바닥은 그저 누울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는 양준일을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일보사에서 만났다. 뮤지션도 아티스트도 패셔니스타도 아닌 상처를 입었기에 삶의 가치를 알게 된 한 영혼이 걸어 들어왔다. 활동이 왕성해진 그는 새 소속사를 찾는 대신 가족의 이름으로 최근 설립한 1인 기획사 XV에 들어갔다. 14일엔 첫 책 양준일 메이비 밑줄 너와 나의 아무 말 모비딕북스를 펴냈다. 예약 판매만으로 출간도 전에 이세를 찍었다. 그는 문화의 힘으로 자신이 갔던 정말 어두운 곳,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도록 돕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다. 태몽이 꽃사슴이라고요? 네, 아버지 꿈에서 꽃사슴이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손으로 뿔을 잡으셨다고 해요. 눈망울이 사슴 같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 눈빛을 요즘 사진, 화보를 찍으면서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CF 촬영할 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서 눈만 뜨는 장면을 찍었는데 스태프들이 눈에서 인생이 보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미국에서 잘하는 건 어떤 일이었나요? 70년대 말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나나 같은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미국에 가니 양손에 들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첫날이 기억나는데 너무 배가 부른데도 한 손엔 바나나, 다른 한 손엔 오렌지를 들고 내려놓질 않았죠. 디즈니랜드 같은 나라였죠.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겪지는 않았나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일을 기억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듣거나 하는 일이 있었지만요. 당시에 미국 아이들보다 덩치도 키도 작으니까 뭐든 나한테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싸운다기보다 내 자신을 위해 선다는 게 맞겠네요. 무슨 뜻이죠? I stand up for myself. 다른 아이가 도전해올 때 수그리지 않는 거죠. 맞서 싸운다기보다 버티고 서는 거죠. 굽히면 당하니까요. 영어를 못할 때니까 뭐 어쩌자고 싶지만 눈빛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티면 도전해오는 애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극강이 무대에 설 때 극강인 것 같아요. 춤에 빠지게 된 계기는요. 7학년 중1 때 장기자랑 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팝핀 공연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는 무슨 마술인 줄 알았어요. 누가 뒤에서 무대 바닥을 당기나 싶었죠. 하하, 저뿐 아니라 그때 온 학교 애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 이후부터 모든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 춤 연습을 했어요. 언제까지 빠져 지냈나요? 팝핀은 중학교 때까지였어요. 온통 그 춤 생각밖에 없었죠. 하하,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저만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기로 그는 중학교 시절 이미 춤으로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다. 중2 때 생긴 댄스 콘테스트에 매년 학교 대표로 뽑혀 나갔고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노래도 했다고요. 코러스 클래스에 들어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노래를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들어갔죠.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도 했는데 그때 제 친구랑 디노라는 가수의 선머걸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그걸로 인기 폭발이었죠.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춘 건 그때가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그런데 노래보다는 내가 무대에 서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메이비, 아마도 내 인생에서 그때가 춤을 제일 잘 췄을 때일 거예요. 그 시절의 춤이란 자신에게 뭐였나요?